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늘도 도박 중독,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고통받아 하시는 재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재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발생했다, 또 도박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했다라는 거는 뭐죠? 그 전에 끊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래도 멈췄었고 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서 멈췄다라는 이 과정이 있는 와중에 또 발생을 했다는 거죠, 도박이라는 행태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잃고 본인도 괴로울 뿐더러 빚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왜 빚이 늘어있고 얼마나 빚이 늘어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전에 영상 한번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도 이제 점점 단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느끼고 깨달았던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뭔가 돈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 언제 재발을 하냐면 내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이제 믿어주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나 이런 통제, 관리가 덜해지는 시점, 이때부터 보통 재발이 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통장을 관리를 받다가 이제 주변 가족들이 이 정도면 됐겠다, 얘는 냅둬도 될 것 같다, 혹은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센터도 다녀보고 상담도 오래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그런 감시라든지 통제가 덜해지는 시점에서 또 그리고 본인도 이 정도면 됐다, 오랫동안 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보통 재발을 해서 다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동물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다시 또 빠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노력,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썼던 에너지, 시간, 이런 게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처음 안 하겠다고 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도 포기하고 혹은 본인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왜냐?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참았는데 또 했다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도박은 못 끊는 거구나,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 저 상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놔버려요. 그럼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도박에 대한 영상을 찍고 상담을 하고 저도 중독자였다고 밝히는 이유도 도박은 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도박을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더 열심히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그럼 도박은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욕망에 대한 갈망,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들은 별 노력 없이 나를 흥분시켜주고 몰입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에, 망상을 주기 때문에 도박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부적 원인은 나죠. 모든 사람들이 노출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왜 나일까? 왜 나는 도박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분명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따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했지?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 돈을 찾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도 죽을 수가 있고 또 배에서 기다리던 우리 가족들도 다 나를 기다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내가 안 나온다고 같이 바다에 뛰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고, 혹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도 가족들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다 우울하게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 그냥 정말 잊어버리세요. 너무 재수없게 내가 도박을 했고 나는 이길 수 없다, 도박을. 그걸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약을 해서 인생이 망쳐졌다면 그 마약을 끊는 게 답이지, 마약을 더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보겠다, 내가 극복해서 나는 승리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똑같아요. 도박으로 이길 수가 없고 이겨서 승리한 사람이 역사상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도박의 역사가 긴데도 도박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꿈은 버리시고 어떻게 이거를 빨리 내가 극복할 것인가, 빨리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극복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우선 나를 치료하려면 내부적, 외부적 두 가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우선 내부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뇌, 심리,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도박하다가 안 하면은 인생의 큰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울한 날이 많고 또 감정의 기복도 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잊혀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하고 지나갈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기관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또 저처럼 유튜브를 찍는 사람도 있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주변에 한번 도움을 청해 보세요. 살을 빼고 싶고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누워서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내 몸을 이끌고 헬스장을 가고 기구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몸이 좋아지고 근육이 붙고 활력이 붙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도박을 안 한다고 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야겠다고 맘먹었다면 제발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게 틀리고 말 같지 않아도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도박을 관둔 여러분의 뇌는 바보예요, 바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판단도 옳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끈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치고, 도박하고 싶을 때 여러분 돈 잃었을 때 죽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었다 치고 다시 태어난다 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모임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블로그 혹은 일기장에 자기의 이런 기록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럼 분명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하루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내가 바뀔 수 있다, 바뀌고 있다, 또 변화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꼭 믿어보시고 하루하루 다르게 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도 좀 내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뇌과학자 박문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중독은 결국 욕망으로부터 오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근데 이미 우리는 불행하게도 도박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욕망과 습관이 일치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끊기 어려운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욕망은 줄이고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도박 중독이라는 걸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운동입니다. 내가 혼자 못하겠으면 정말 돈 내고 PT를 하시던 아니면 어디 동호회를 가입하시던 무조건 그냥 나가서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면 도박 못 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운동까지 하면서 에너지가 넘쳐서 도박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할 여력이 없고요. 반대로 도박하고 있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운동은 이 보상이 한참 뒤에 천천히 오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보상에 젖어 있는 도박으로는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뇌랑 운동을 하는 뇌랑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박하던 뇌에서 정상적인 뇌로 오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당장 효과가 안 나도 돼요. 당장 몸이 좋아질 수도 없고요. 당장 운동 효과도 안 날 거예요. 당장 운동하기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저는 무조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왜냐? 도박을 우리 끊어야 되니까. 멈춰야 되니까. 자, 이제 나에 대한 내부적 요인이 그거였다면 외부적 요인은 바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들은 항상 우리를 의심할 거예요. 도박을 안 한다고 해도 이제 멈췄다고 해도 의심할 겁니다. 근데 그 의심 저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스트레스인데 근데 정말 이거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강도는 줄어들어요. 지금은 의심을 해도 그냥 웃을 수 있습니다. 아, 오죽하면 저렇게 아직도 나를 못 믿으실까. 근데 그건 내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대가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정말 안 해요 하고 말씀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꼭 도박하는 사람들, 몰래 하는 사람들 혹은 나중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여기서 이 말에 발끈해서 또 도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왜 했어 하면은 네가 의심해서 했잖아. 엄마가 의심해서 열받아서 했다. 어차피 의심받는 거 속상해서 했다. 이렇게 꼭 핑계를 댑니다. 가족들의 의심은 그냥 덤이에요, 덤.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박을 끊는데 당연히 걱정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도 가족은 여러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 나쁜 놈들이 있죠. 바로 도박을 같이 했던 친구들 혹은 회사 동료들, 도박 동지들입니다.
최악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돈도 빌려줍니다. 사이트도 추천해줘요. 내가 사이트를 먹튀를 당했던, 스스로 탈퇴를 했던, 언제든지 우리한테 사이트는 열려있는데 특히나 지인 추천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계속 돈을 잃기 때문에 환전이 잘 되는 거고, 계속 여러분이 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VIP가 괜히 VIP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따가면 VIP 될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 바로 먹튀당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호구이기 때문에 VIP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VIP 타이틀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 갖지도 마시고 버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돈을 만져야 되고 돈에 취약하다, 매일매일 일당받는 일이다, 일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는 돈에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단도를 시작하는 초반 분들은 돈 관리가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혹은 누가 내 돈 관리를 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걸 만드세요. 못 만든다면 직장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도박 중독 위험하고요. 내가 1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벌어도 도박에 쓰면 빚이 2억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거는 도박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도박을 먼저 끊고 일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꼭 도박을 먼저 끊는 행위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세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3가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내가 도박을 할 수 없는 그 루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선서를 해요. 저희 단톡방에 도박을 안 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불을 개고요. 찬물 샤워를 해요. 그리고 물과 함께 유산균을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요. 이게 하루 제 루틴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아마 도박하는 분들 50% 이상은 끊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도박하는 분들은 하기 힘들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일정이 뭐죠? 일어나서 경기 결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 내용, 뭐에 베팅할지 보는 겁니다. 이것만 안 해도 베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거를 못 끊기 때문에 도박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나머지 5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박을 정말 안 하려면은 하루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도박으로 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충전으로 시작을 하고, 혹은 어떻게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빌릴까? 이 거짓말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박을 끊고 싶다면 하루의 루틴을 꼭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꼭 사시길 바래요. 루틴에는 뭐 식사, 운동,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뭘 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꼭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제가 또 여러 가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 영상들 한번 보시고, 난 영상 보기 힘들다, 귀찮다,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멤버십 가입해서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꼭 해라입니다. 이 좋아하는 것에는 도박을 뺀 모든 것 해당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내서 배워도 좋고요.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사서 입어도 좋습니다. 아주 내 월급에 오버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막 빚내서 할 정도 아니면 정말 돈을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뭔가로 채우긴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옷이어야 된다, 신발이어야 된다 이러면 그걸로라도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말 내가 망했을 때 팔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뭐 술 먹고 약 먹거나 도박에 손을 낸다? 돌아올 수 없는 돈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요. 아끼지 말고, 나한테는 아끼지 말고 정말 투자를 하시던 소비를 하시던 아끼지 마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나를 기록하고 돌아보라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도 좋은데 이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그래도 어떻게 살았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혹은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거를 또 한참 지나서 보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끊어, 나는 안 될 놈이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가두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안 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또 여기 대해서도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변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정말 남들이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도박, 남들은 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던 거를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밖에 몰라요. 남들은 못 알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라도 알아주고, 우리라도 칭찬해주고, 우리라도 인정해주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다른 걸로 쓰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돈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돈을 10억을 준다고 한들 내일 죽으면 뭔 소용 있습니까? 그 돈 끌어안고 죽어서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도박을 하는 순간, 베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죽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답게, 나답게 살려면 도박은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돈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도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영상이 너무 지겹다, 책 같은 거 보기 싫다, 상담하십시오. 저랑 상담하시고, 저 아니어도 1336 정보사는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보시고 꼭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도박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댁내 항상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멤버십 구독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